정읍시가 향기를 통한 지역 이미지 높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던 관광에 향기까지 더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전북 지역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월 수출액이 5억 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 7기 2주년 성과로 신성장 동력 산업인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과 부안형 푸드 플랜을 수립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부안을 그린 뉴딜 정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남군 임실군의회 의장이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정읍시가 향기를 통한 지역 브랜딩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라벤더 농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단순히 보고 즐기던 관광에 향기까지 더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이진철 기자입니다. 보랏빛 물결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사이길을 걸으며 매력에 흠뻑 빠지기도 합니다. 이곳에 심은 라벤더만 35만 주,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꽃을 보고 즐기는 것은 물론 향기까지 은은하게 퍼져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기의 그 효능을 보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 또 그것이 지역의 향기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고요. 정읍시는 라벤더 이외에도 구절초 등 향기가 나는 꽃을 관광 아이템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봄에 피는 벚꽃을 시작으로 여름에는 라벤더, 가을에는 구절초에 이르기까지 계절을 대표하는 꽃을 주제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꽃이 진 이후에는 향기를 활용한 치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부가 산업도 육성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무성서원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황토현 전승일 등 정읍이 가진 인문학적 가치도 함께 알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적 정신들이 정향에 자연스럽게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정향이, 정읍의 향기가 온누리에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향기를 통한 브랜딩으로 관광 전략을 잡은 정읍시가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지난 6월 전북 지역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6월 전북 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한 4억 69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의 월 수출액이 5억 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인 올해 5월부터입니다. 10대 수출 품목 중 종이 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이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전북 지역 1위 수출 품목은 건설 광산기계로 전년 같은 달보다 22% 감소한 3,200만 달러였습니다. 최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수돗물 유충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전북도가 도내 광역 정수장과 지방 정수장 등 22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무주 무풍 정수장을 제외한 21곳은 정수시설과 수돗물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수장 내 여과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된 무풍 정수장의 경우 수돗물을 받아 검사한 결과 수돗물 유충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전북도는 발견된 유충의 정확한 생물종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저희 전북방송은 민선 7기 4년의 반환점을 돈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담에 나선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년 동안의 소회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벌써 임기 4년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맞이한 권익현 부안군수. 초선 군수로 수소산업 육성과 대형 크루즈 기항지 건설,
지역의 식량산업 종합계획 등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좀 와야 되겠다. 둘째는 소득을 높여야겠다. 다음에 생활 수준을 또 올려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올리는 데는 지금까지 변함이었고요. 군수 취임 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다짐했던 그의 중간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부안군 예산 6천억 시대를 열었고요. 또 올해는 국가 예산만 5,400억 시대를 열었다고 봅니다. 민선 7기 부안군은 100년대계 먹거리로 수소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 군수는 그동안 수소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고 이 가운데 수소연료 전지 분야의 경우 상당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업체 여러 가지 업체에서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수소산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업체는 우리가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담은 그린 뉴딜의 첫걸음을 부안에서 뗐습니다. 위도부군 해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으로 수소산업과 함께 정부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곧 부안이 이제 그린 뉴딜의 메카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제는 이제 문제가 어민들과의 그 보상 문제. 어떤 보상 절차를 해야 되냐. 권 군수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시책으로 관광 주제와 콘텐츠를 재정비해 지역 경제를 활발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변산 궁항에 숙박과 문화공간이 있는 복합 마리나항 개발과 크루즈 기항지 건설 등을 통해 동부가 해양 레저 관광지로 만들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선 7기 부안군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헬로 이슈 토크 부안군 수편은 수요일 오전 11시 5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지난해 전북으로 농사를 짓거나 살기 위해 온 귀농 기촌인의 평균 가구원 수는 1.4명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귀농 기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으로 귀농한 1,100여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4명이었습니다. 1인 가구가 7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인이 19%, 3인 이상이 8%였습니다. 이들의 귀농 전 거주 지역은 전북 44%, 경기 16%, 서울 15% 순으로 전북 지역에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안의 한 저수지에 차량이 빠져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부안소방서는 지난 27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57살 백모 씨의 1톤 포터 차량이 저수지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CCTV를 통해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합동 수색을 펼친 끝에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인양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8대 임실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임실군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진남근 의장을 김남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실군의회 의장 진남근입니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열린의정, 으뜸의회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8대 임실군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임실군의회가 현장 중심의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신대용 전반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부단한 노력 덕분입니다. 후반기 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개인적인 영광과 기쁨보다는 그간 쌓아놓은 임실군 의회의 위상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후반기 의회 의장으로서 임실군 의회가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의 모범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꽃인 기초의회의 역할은 크게 국민과 집행부의 관계 설정에 있다고 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은 국민을 대표하기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국민의 대변자인 동료 의원님들의 의사와 고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명지조 관계인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의 큰 틀 속에서 임실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격려하며 상생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 임실의 긴급 현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역 경제의 침체에 따른 대안 제시와 심리적 사회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는 의도치 않은 사회 변화를 요구하였고 우리는 변화하는 특수성에 맞는 면밀한 검토와 준비로 청정 임실의 강점을 살려 위기에서 기회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실군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고 소통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안정된 생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항상 명심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소통과 통합의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가 임실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정책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문 자문기구 및 정책개발 컨설팅을 통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막중한 책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질책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시의회가 부의장을 선출하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제25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이상길 의원이 김은주 의원과 결선 투표까지 간 끝에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이로써 의장단 선거가 처음 이뤄진 지 20여일 만에 정읍시의회 의장단이 모두 구성됐습니다. 고창군이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에 나섭니다. 군은 28일 6.23 고창군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위원회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고창에서 태어난 전봉준 장군에 관한 기념물이 군에는 없었다는 게 동상 설립의 취지입니다. 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동상 디자인과 설치 위치 등을 논의한 뒤 동상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 기온 23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이동 상황이나 저기압 발달 정도에 따라 강수량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잘 확인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도 비가 내릴 텐데요. 이번 장마는 국지적으로 많은 비를 쏟아붓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통행이나 해안가 이동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30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 28도, 정읍 30도, 그 밖의 지역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초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